Win 18! Win 18!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주차 개막전 카우보이즈 대 버커니어스전에서 전략 전술적으로 좀 강하게 인상이 남았던 부분들을 실제 플레이와 함께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포인트들을 어떤 포인트들을 말하고 싶은지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카우보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카우보이즈의 공격 코치 켈런 무의 훌륭한 전략입니다. 켈런 무는 적의 강성한 일선 수비를 의식해 정면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영리하게 빠른 타이밍의 패스와 외곽으로 도는 플레이로 일관했습니다. 첫 번째 보실 플레이는 이번 경기에서 성공적이었던 스크린 플레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주의해볼 선수는 바로 쿼터백인 닥 프레스카, 스크린을 받은 선수 카우보이즈의 타이트엔드 86번으로 보이는데요. 이 선수와 그의 옆에 있는 오라인들입니다. 스크린 플레이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처럼 상대의 일선 수비를 블로킹하려다가 실패한 듯 오라인이 연기를 하면서 안으로 끌어들이고, 상대 일선 수비가 안으로 파고들면 쿼터백은 사이드에서 대기하던 리시버, 이 경우엔 타이트엔드인데요. 이 리시버에게 공을 톡 던져주고 상대 일선 수비를 막던 오라인은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길을 터주는 전략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상대 일선 수비가 이미 깊숙이 들어왔고 우리의 오라인들은 앞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쿼터백과 리시버는 이미 신호가 맞아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상대의 강한 일선 수비, D라인과 우리의 O라인의 맞대결을 피하는 외곽으로 돌리는 스크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아까도 말했듯 타이트엔드, 쿼터백, 그리고 O라인의 움직임을 잘 보면 됩니다. 이 시점에 이미 D라인은 상대의 움직임을 느꼈고 수비진의 라인베커진도 이를 눈치채고 다가옵니다만, 카우보이스에는 든든한 O라인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공을 잡고 있는 86번 앞에 O라인 3명이 블로킹이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보통 블로킹 싸움은 체격이 깡패입니다. 그에 따라 O라인과 라인베커 간의 싸움에서는 O라인이 압도적으로 보통 유리하죠. 플레이를 보면 여기도 O라인 vs 라인베커, 여기도 O라인 vs 라인베커, 여분의 블로커 O라인 한 명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터치다운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 플레이가 끝났는데요. 돌려보면 범인은 바로 이 선수, 타이트엔드 블레이크 자윈입니다. 블레이크 자윈이 자신의 블로킹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요. 굳이 범인 찾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후반에 한 번 더 나와서 여기서 꼭 원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스크린 플레이가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O라인의 움직임, D라인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보시다가 나중에 블레이크 자윈이 블로킹을 놓치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블로킹하는 연기가 끝나고 O라인 3인이 바로 뛰죠. 패스를 잡으려는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동시에 라인베커들을 끝까지 속이기 위해 이 순간까지도 시야를 필드 중앙에 두는 닥 프레스캇의 노련함도 보입니다. 수비를 속인 프레스캇이 패스를 전달하고 1차 블로킹이 나오고 2차 블로킹도 들어오는 선수를 인식하고 누구를 막을지 서칭하죠. 문제의 범인 블레이크 자윈도 보입니다. 돌려보면 데빈 화이트가 물론 특유의 저력으로 블로킹을 피하긴 하지만 블로킹을 뚫어버린 32번이 각을 확 좁혀옵니다. 이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카우보이즈는 방금 전에 한 스크린 플레이와 정확히 똑같은 배열 그리고 진영을 짜오는데요. 이전 플레이의 영향, 외곽을 계속 노려온 영향 때문인지 버커니어스 수비진이 이를 의식해 반응이 늦으면서 빅플레이를 허용하게 됩니다. CD램의 아주 빅플레이인데요. 한번 돌려보면서 상대 이선 수비의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이 두 선수가 전방 그리고 필드의 우측을 의식함에 따라 CD램이 수비와 1대1이 되게 됩니다. 두 선수가 CD램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취하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보시죠. 이선 수비의 실수인지 수비 작전 자체가 그쪽으로 의식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수비 전술이라는 게 완벽한 건 아니기에 닥 프레스캇이 그냥 수비의 빈틈을 잘 찌른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달아 똑같아 보이는 진영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략을 두 번 다 성공하는 플레이가 참 현명한 것 같긴 합니다. 러닝게임에서조차 중앙으로 파고들기보다는 외곽으로 돌아가는 러쉬를 많이 썼습니다. 게임 내내 러쉬가 거의 안 먹히긴 했지만 그나마 먹힌 걸 좀 뽑아보자면 이 플레이가 있더라고요. 벅스의 45번 데빈 화이트가 라인베커를 떠나 엄청 빠른 선수고 후에도 나올 선수인데 몇 년째 나름 하향세이던 카우보이스의 러닝백 이지켈 엘리엇이 오프시즌 동안의 특훈을 통해 스피드를 되찾은 게 좀 그나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각을 잘 잡고 45번 데빈 화이트를 앞서는 스피드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카우보이스의 리시버진 한번 봅시다. 카우보이스는 리시버진만 놓고 보면 리그 상위권인데요. 특히나 카우보이스의 유석이 등번호인 88번을 이은 CD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CD램은 잘하는 동시에 폭발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도 보여주는 판이었습니다.
CD램은 7캐치, 104야드, 1터치다운까지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후반 중요한 순간에 나온 이 플레이에서 보인 민첩함은 대단했습니다. 수비를 완벽한 역동작에 걸리게 하면서 순식간에 25야드를 전진해버린대요. 캐치 후 전진 야드가 참 뛰어난 선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특히나 캐치 후 터닝으로 상대 수비를 완벽한 역동작에 걸리게 하는 장면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크게 안정적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5번 타겟됐는데 그중에 7번밖에 공을 잡지 못했고 심지어 한 번은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플레이인데요. 중앙을 잘 파고들었고 닥 프레스캇이 진짜 정말 정확한 기가 막힌 공을 던졌는데 이를 못 잡으면서 인터셉션을 당하게 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좀 여러 각도들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공이 CD램의 손에 완벽히 떨어지는 게 보이죠. 수비가 3명이 있는 상황에서 닥 프레스캇이 이보다 정확하게 공을 던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공을 잘 못 던진 거냐 리시버가 잘 못 잡은 거냐라는 논쟁이 있을 때 보통 리시버의 손이 맞으면 잡아야 한다라는 게 좀 대세의 의견이긴 합니다. 리시버한테 좀 억울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이 리그가 쿼터백의 리그인걸. 여튼 캐치 후 필드를 달리는 야드, 즉 캐치 후 야드, 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수치가 높은 선수들에게서 흔히 나오는 증상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어린 선수들이요. 공을 잡고 그 뒤에 어떻게 달릴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잡는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공을 떨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CD램이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의 약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 생각했을 때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많은 카우보이즈 팬들이 역사와 전통이 넘치는 88번을 이은 CD램을 응원하고 지켜보지만 팀의 에이스 리시버는 이번 판까지는 여전히 19번 아마리 쿠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벽한 루트러닝으로 상대를 제끼면서 터치다운을 2개나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 영상에서는 자신의 스피드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상대의 수비를 제끼고 상대의 세이프티가 1명, 그것도 한가운데 있는 걸 확인하고 칼같이 사이드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이 참 대단했어요. 이를 정확히 노리는 닭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지만 돌아 들어가면서 하늘에서 공의 궤적을 추격해서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게 참 언제나 봐도 참 준수하더라고요. 다소 내성적인 성격에 주사위형 좀 기질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특히나 요번 플레이 사이드라인에서 본 집중력이 참으로 대단했는데요. 이 선수입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평범한 컬루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의 대단한 집중력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보시면 리시버는 공을 공중에서 받을 경우에 두 다리, 모두 무릎 하나, 이렇게 아웃라인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리가 하늘에서 공을 잡고 발이 하나가 바닥에 닿는데요. 그리고 수비한테 밀려서 넘어지는 와중에 다른 한쪽 발도 인라인에 들어갑니다. 토탭 스웨거라고도 불리는 어마어마한 간지와 집중력, 바디 밸런스를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카우보이스가 진 거에 대해 키커의 차이를 언급하시던데 키커의 차이도 크긴 합니다만 저는 애초에 키커란 언제나 좀 5대5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물론 제가 최근 몇 년간 키커의 저주에 걸린 AFC 노스팀을 응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여튼 키커에게 페인을 별로 돌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 1페인 플레이는 바로 이 플레이입니다. 3쿼터 중반 카우보이스가 엔드라인에서 보여준 러닝 플레이인데요. 프레스캇은 플레이가 시작하고 자기에게 수비의 임목을 집중시키고는 이지키얼 엘리엇에게 정확한 토스를 합니다. 한때 리그 부동의 넘버원 러닝백 이지키얼 엘리엇이 수비 한 명을 1대1에서 제끼지 못하고 태클을 당하며 터치다운에 실패하게 되는 플레이인데요. 지크의 성공이 사실 카우보이즈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고액 연봉자인 지크가 이렇게 아쉬운 모습을 보이니 참 이게 진짜 페인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는 태클이 강한 라인베커가 아니고 이선 수비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몇 번 돌려본 결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범인은 바로 타이트엔드 아까도 말한 블레이크 자윈입니다. 이 선수를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가 핵심적인 블로킹을 놓침에 따라 지크는 불필요한 수비의 저항, 불필요한 태클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블로킹이 성공했다면 수비를 제낄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 있었죠. 블레이크 자윈이 아무리 소위 말하는 캐치형 타이트엔드라 해도 2번이나 빅플레이가 될 법한 플레이에서 블로킹을 놓친 게 참 아쉽긴 합니다. 설령 그가 블로킹을 놓쳤다고 해도 지크가 수비 하나 못 제낀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은 버커니어스입니다. 벅스에서 가장 먼저 볼 거는 바로 공격진입니다. 특히나 톰 브레이디, 록 그론카우스키, 안토니오 브라운으로 이어지는 명전 라인이죠. 그런크가 상대 D라인 및 라인베커진의 움직임에 대한 통찰은 진짜 이제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 D라인을 잠깐 밀어넣으면서 수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빈틈을 찾아서 딱 자신만 받을 수 있는 좋은 대로 움직이는 움직임은 진짜 봐도 신기합니다. 그냥 패싱만 의식하고 블로킹을 무시하자니 블로킹이 좋아서 러닝에 취약해지고 러닝 블로킹만 의식하면 이런 식으로 수비의 빈틈을 찾아 움직이니 참 레드존에서는 그를 막기가 정말 힘든데요.
경기 내내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상대의 수비를 밀어넣는 게 보이시나요? 동시에 상대 라인베커진 이선 수비진의 움직임을 보면서 빈틈으로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브레이디는 이를 절대 놓치지 않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면 참고로 저 밀어넣은 93번은 라인베커나 이선 수비진이 아닌 라인맨이에요. 엄청 큰 선수입니다. 엄청난 덩어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수비를 보죠. 수비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가 빈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고개를 돌아 톰 브레이디를 보고 브레이디 또한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바로 이 플레이입니다. 레드존에서 또 나오죠. 봅시다. 이 선수를 보면 되는데요. 자기 옆으로 이선 수비가 파고드는 걸 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롱크가 상대 1선 수비를 힘으로 압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저 선수는 카우보이즈 D라인의 에이스인 드마커스 로렌스입니다. 움직이는 거 보세요. 브레이디도 이에 딱 맞게 던지고요. 둘의 호흡이 진짜 대단합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록 그랑카우스키가 얼마나 힘으로 압도하는 동시에 상대 수비를 읽으면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에 맞게 브레이디와의 호흡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명전 인원인 리시버 안토니오 브라운입니다. 거의 전성기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가속, 감속, 그리고 잔 움직임이 돋보이는 플레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그의 루트는 고우 루트니까 일직선으로 달리는 루트예요. 이 루트를 먹히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보세요. 쭉 일자로 달리다가 살짝 고개를 돌리면서 속도를 조금 죽입니다. 이 움직임 하나로 그를 막던 수비는 그가 패스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 속도를 함께 죽이죠. 이를 확인한 안토니오 브라운은 그대로 부스터를 킵니다. 그냥 팍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벌어지자마자 곧바로 손을 들고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이 그대로 됩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둘이 같이 일자로 달리다가 말씀드린 대로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그리고 이런 본 수비가 속도를 확 죽이고 그때 바로 가속, 바로 손을 올리면서 자신이 오픈임을 알리죠. 이런 섬세한 움직임들이 바로 슈퍼스타와 스타를 가르곤 합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벅스의 1선 수비수 비타베아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리그의 탑5 안에 드는 디펜시브 태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지막지한 덩치와 함께 긴 머리 휘날리면서 닥 프레스캇을 꾸준히 압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긴 머리 때문에 필드에서 누구인지 찾기 좋아서 전 좋더라고요. 경기 내내 거의 늘 2대1 더블팀을 당했고 더블팀을 안 당하면 언제나 압박을 가했습니다. 런닝에서도 사실 벅스가 굉장히 몇 년째 강한 가장 큰 이유는 거의 이 선수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음에 볼 선수는 벅스의 라인베커 데빈 화이트입니다. 벅스 1선 수비의 스피드를 책임지는 선수죠. 40야드 4.42를 달린 어마어마한 스피드에 엄청난 태클 능력으로 필드 전반을 휘젓는 선수인데요. 이번 플레이에서 그의 본능적인 감에 따라 그리고 압도적인 스피드, 태클 능력으로 빅플레이 한번 막아낸 걸 한번 볼게요. 카우보이즈는 이 플레이에서 전술을 굉장히 잘 짭니다. CD램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선 수비와 라인베커진의 공백을 굉장히 잘 노리고 닥 프레스캇도 이에 맞는 굉장히 정확한 패스를 던지고 CD램도 자신의 폭발적인 운동 능력, 캐치 후 야드를 보여줍니다. 그의 캐치 후 움직임으로 이선 수비수 2명이 다 그를 태클할 각을 잃어버리는데요. 그가 안쪽으로 돌면서 뛰면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함께 바로 터치다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데빈 화이트가 자신의 운동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CD램이 공을 잡고 달리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미 달렸기 때문에 가속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쭉 달릴 수 있죠. 그에 뒤에서 이선 수비 한 명은 이미 늦었고 다른 이선 수비조차 역동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수비의 상황을 본 건지 아니 본능적으로 이를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CD램의 진로 선택도 아주 탁월했어요. 왜냐면 최후방 수비에서의 역동작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돌아나가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데빈 화이트의 운동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 데빈 화이트는 정지해 있다가 달리기 막 시작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가면서 자신의 빼어난 태클 실력까지 보입니다. 이 태클이 없었다면 후방 수비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CD램의 터치다운인 거죠. 오늘 이렇게 카우보이즈와 벅스의 전술적인 플레이 영상들을 몇 개 좀 돌아봤는데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